왕기초 영문법 15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사절을 하지 않고 바로 형용사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어제 14차 강의에서 접속사 강의였지만 간단하게 종속 접속사 부분에서 명사절 4가지를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심화하는 것보다는 바로 형용사절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용사절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사절을 한 다음에 명사절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그러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영어를 손 놓게 되는 아마 한 50% 이상의 그 이유가 관계대명사 때문에 또 관계부사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 또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 관계대명사 파트에 들어가서 아마 조금 힘들어 하지 않았나. 물론 전체 성적이 낮았다는 건 아닌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이 3가지 내용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절은 일단은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된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크게 묶으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절을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용사절이니까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관계대명사 주격과 목적격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형용사는 이렇게 2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말을 잘 보세요. 하나는 아름다운 소녀. 그래서 소녀가 명사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은 형용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녀는 소녀인데 아름다운 소녀, 이쁜 소녀, 공부 잘하는 소녀, 영어를 잘하는 소녀 등등등등 이 소녀라고 하는 명사의 앞에다가 꾸며주는 말을 넣으면 이 소녀가 어떤 소녀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크게 보면 지금 예문인 제가 2가지를 넣었는데 크게 보면 영어에서는 이 명사, 그죠? 소녀라고 하는 명사의 앞쪽 자리와 이 뒤쪽, 오른쪽 자리를 이제 뒤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명사의 앞자리와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뒷자리죠. 그죠? 뒤쪽 자리가 빈자리가 아니고 항상 뭔가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꾸며주는 어떤 말의 품사를 형용사라고 하죠. 그래서 단어가 여기서 beautiful girl처럼 단어가 한 단어, 이제 형용사가 직접 이제 꾸며줄 때는 앞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또 있죠. 만약에 잠자는 소녀 그러면은 sleeping girl. 그죠? 그러면 이제 현재 분사가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현재 분사도 우리가 분사라고 할 때 분사는 형용사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뭔가 긴 문장이 나오면 앞쪽에서 바로 수식하기가 참 힘듭니다. 영어라는 그 문장 구조 자체가. 그래서 길면은 뒤쪽에서 수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명사에 더하기 이 뒷부분에 저는 주로 명사 더하기 알파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명사의 특히 뒤쪽에 붙는 수식 하는 이 문장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근데 여기 바로 이 뒷자리에 들어가는 게
형용사 구 내지는 형용사 절이 되는 거죠. 형용사 구라고 하면은 투부정사 같은 것들이 있죠. 또 분사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명사 뒤쪽에 자리 잡아서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문법의 설명은 이제 정리하고 이제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예문은 아주 간단한 예문인데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바로 이 두 번째 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말에서 어떤 표현에서 관계대명사를 쓸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소녀는 소녀입니다. 위에 아름다운 소녀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녀 하면 이렇게 a beautiful girl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한국말 보세요. 우리말을 보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 전체 박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끝나는 부분에 보니까 결국 다 누구 이야기? 소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녀, 이것은 문장입니까? 단어입니까? 구입니까? 어디에 들어갈까요? 구입니다. 어떤 구겠습니까? 소녀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 명사 중심이죠. 그럼 이거는 명사 구입니다. 그쵸? 명사 구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녀도 명사 구입니다.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소녀도 명사 구입니다. 그렇죠? 소녀 이야기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소녀는 아름다운은 단어가 하나니까 앞에서 그냥 꾸며주면 됩니다. beautiful girl 하는 거지 girl, beautiful 이렇게는 안 쓰죠. 자,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대요. 그러면 소녀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큰 덩어리는 명사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 빈자리 여기다 메꿔준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주어 동사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이것도 주어 동사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녀는 소녀인데 지금 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는 거를 가지고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녀는 소녀인데 소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녀가 피아노를 하고 있습니까? 소녀가 연주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소녀가 연주하고 있는 걸 먼저 떠올리겠죠. 그게 영어의 어순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면 소녀는 소녀인데 뭐 하고 있습니까? 연주하고 있는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그럼 연주한다는 이거의 목적어가 여기 나오니까 피아노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관계대명사 주격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요걸 그대로 쓰면 소녀이니까 a girl. 그렇죠? 그러면 아름다운 소녀니까 a beautiful girl 이렇게 되겠죠? 그럼 뒤쪽만 보면은 연주하고 있대요. playing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요? the piano. 그럼 끝났네요. 그래서 a beautiful girl playing the piano. 많이 보셨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 아닌데?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지금 관계대명사 안 썼어요. 정확하게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소녀를 가리켜요. 아, 이 소녀인데 이 소녀가 그러면 girl, 그 소녀가 the girl 하겠죠. 그죠? 관사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그 소녀가 the girl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i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 소녀가 있고 그 소녀가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처럼 뭐뭐 하고 있는 이런 거는 영어에는 없어요. 그렇죠? 예, 영어는 위치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얘기인데 앞에 있는 이 소녀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리키는 건 지시대명사 써야 되니까 is을 씁니까?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만만한 게 대시거든요. 그래서 만만한 걸 씁니다. that. 이렇게 써요. 그죠?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a beautiful girl, 한 아름다운 소녀가 있는데 that, 그 소녀는 is playing, 연주하고 있는 중이지 the piano, 피아노를.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니까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 that's playing the piano, 바로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that이 주어 역할하고 is playing이 동사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박스로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 친 이 문장은 전체가 절입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입니다. 그런데 역할은 앞에 있는 소녀 가리켜 주니까 형용사 절이네요. 그렇죠? 예, 형용사 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이 that을 잠깐 보십시오. that 이거 뭡니까? 앞에 있는 소녀를 가리켜 주고 있는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대신해주는 명사, 대명사죠. 그죠? 대명사인데 이 대명사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굳이 따져보면 이 문장, 여기 that's playing the piano, 이 문장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걸, 이 소녀하고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문장이 연결해 주는데 마치 이 대명사 대시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한 개의 단어와 문장을 접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접속사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관계를 이어준다, 이제 그런 의미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 문법책을 봐도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걸 relatives 그러잖아요. 연결하다,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 단어에 관계된 어떤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준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하고의 관계를 이어주니까 관계를 이어주는, 대신해주는 명사, 주어 동사로 돼 있으니까 절,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인데 이 관계대명사가 지금 어느 자리,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걸 보고 주격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봤을 때는 지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소녀 하듯이 지금 바로 수식을 해주는데 어때요? 이 소녀가 바로 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쓸 수 있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해서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를 써볼게요. 자, 소녀 a beautiful girl인데 자, that 자,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 that 일단은 요 사람을 가리키니까 이거를 who로 써보자. 그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여기가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소녀,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이 관계대명사를 보면 정확하게 여기가 이제 관계대명사 절이 된 거죠. 그죠? 형용사 역할하니까 형용사 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제 요 관계대명사 주격은 앞에 있는 소녀를 가리키니까 이제 없어도 되겠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동사가 있으면 이거 주어 동사로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소녀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로 끝나니까는 요 내용은 뭐뭐 하고 있는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플레잉은 없으면 안 되죠. 연주하고 있는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고 피아노도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익숙한 게 또 나왔죠. 이렇게 해서 빼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익숙한 표현이 나왔죠. Girl playing the piano. 어떻습니까? 이 덩어리는 바로 현재 분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분사 덩어리가 지금 명사 뒤에 딱 붙어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우리말의 이 표현에서 이끌어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이 되면은 관계대명사 이해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번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이런 걸 갖다가 형용사에서 어떤 용법이라고 합니까?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국은 형용사의 한정용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만든다? 명사구를 만드는 거다. 그냥 명사구의 형태다. 됐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다. 즉 관계대명사절도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다. 그런데 그 명사가 뭐다? 이 문장의 앞쪽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명사, 그래서 선행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 그러죠. 이 정도면 정리가 아마 됐을 겁니다. 이렇게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제 댓글 남기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형용사가 동사가 된 겁니다. 형용사, 아름다운이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뭐다는 비동사예요. 그래서 아름답다 그러면은 이제 be beautiful 이렇게 쓰죠. 그래서 동사를 이렇게 크게 잡아 보시라고 했죠. 그럼 she is beautiful. 그죠? 이렇게 쓰면은 아름답다. 동사가 된 겁니다. 즉 형용사가 동사화된 거죠.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 일단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관계되는 문법으로 이제 물론 우리말도 그렇지만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예를 한번 들어봤죠. 그렇게 보시면 이제 충분하고 일단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절에서 필요한 거는 바로 이 첫 번째 겁니다. 결국 그 두 가지는 명사구를 만드는 데 쓰는 거고 그 선행명사, 즉 명사를 수식하는 데 쓰는 내용이고 그럼 해석하면은 전부 다 끝이 뭐뭐 하는으로 끝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방금 봤듯이 뭐 내용은 더 추가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보면 책을 읽고 있는 학생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학생 이야기입니다. 뭐뭐하고 있다, 뭐뭐다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뭐다로 끝나면 문장이 되겠지만 뭐뭐다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문장 아닙니다. 명사로 끝났죠? 그 뭡니까? 명사구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명사구고 보니까 책을 읽고 있는 이네요. 뭐 멋있는 학생, 뭐 키가 큰 학생 이런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있는 학생. 근데 읽고 있는 보니까 벌써 동사 read를 활용해서 동사가 변형된 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 동사처럼 생각하세요. 동사가 변형된 꼴이니까 당연히 명사 오른쪽이 오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은 학생인데 이걸 우리 이제 영어의 어순으로 하면 학생은 학생인데 그렇죠? student 또는 뭐 the student 해도 되고 학생은 학생인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 학생이 that 또는 사람이니까 who 지금 is reading 하고 있는 거죠. 뭐를? 책을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요거 책을 읽고 있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주격에서 또 특히 비동사로 연결된 이런 형태인 경우는 굳이 요거 학생 얘기하는 거니까 안 써도 되죠. is 이거 빼도 되죠. 그럼 남으면은 사실 책을 읽고 있는 학생 하면 사실 여기에 더 가깝죠. 바로 student인데 뭐 하고 있는? reading 하고 있는 뭐를? book을 reading 하고 있는 바로 이런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장에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이런 책을 읽고 있는 학생 이렇게만 쓰진 않죠. 우리가 문장은 두 번째 형태처럼 쓰죠. 나는 독서하는 학생이 좋아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영작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항상 주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죠? 내가 뭐 합니까? 내가 독서합니까? 내가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 주어 동사 먼저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좋은데 누가 좋아요? 독서가 좋아요? 학생이 좋아요? 학생이 좋잖아요. 그럼 먼저 이게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입니까? 독서하는 학생이네. 이렇게 순서가 오는 거죠. 그럼 나는 뭐 한대요? 좋대요. like. 누가 좋대요? 학생이 좋대요. 그럼 student. 뭐 a student 해도 되고요. 학생이 좋아요. 뭐 하는 학생? reading. 뭐 a book 해도 되고. 뭐 여기는 reading books 해도 되고. 그죠? 근데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끝인데 사실 말할 때는 관계대명사 뭐 이런 거 이게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사실 주격에서는 관계대명사 주격이 쓰는 거는 뭐 문서에서나 쓰지 말할 때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 굳이 붙인다고 하면 who, that, is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정확하게 여기가 어떻습니까? 관계대명사의 주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죠? 사실 보다 보면은 이제 문장 우리가 말로 할 때 뭐 미국 드라마를 볼 때 뭐 독서할 때 보면 뭐 글로 쓸 때
글로 쓸 때는 또 문서화 시킬 때는 정확하게 지칭을 하면서 남기고 하겠지만 말로 할 때는 바로 이거 생략하고 바로 I like students reading a book 또 reading books 이렇게 바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하는 학생이 제니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학생입니다. 그죠? 학생. 학생이 주어고 학생이 누구라고요? 제니다. 그럼 A는 B다. A는 B다 하면 A is B. 그죠? A is B 형태의 이 형식 문장이 되죠. 그러면 학생이 제니니까 student입니다. student가 is 제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입니까? 독서하는인데 여기서 독서하는 이건 말은 하나지만 영어로 하면은 reading book 이렇게 나오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요 student의 앞자리 가겠습니까? 뒷자리 가겠습니까? 기니까 뒷자리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a student reading books 또는 reading a book is Jenn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제가 지금 이제 너무 버릇이 돼가지고 요 관계대명사 주격 자꾸 안 써요. 그죠?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쓰면 여기다가 who is 쓰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the student 이렇게 가리키면 되겠죠. The student who is reading a book is Jenny.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쓰는구나. 이 관계대명사 절을 쓰는구나. 이해되셨죠? 우리말에서 딱 보이겠죠. 보이죠. 이제 보이겠죠가 아니고 이제 보이죠. 잘 보이죠. 그러면 밑에 예문 그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한번 채워보십시오. 자, 채워보셨죠? 우리말에서 보면 누굽니까?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뭐합니까? 내가 한국어를 잘한다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까? 알고 있죠? 이게 와야 되죠? 누구 알고 있습니까? 미국인은 알고 있대요. 목적어죠. 그 다음에 미국인 어떤 사람이래요? 한국어를 잘하는데요. 그럼 미국인이 한국어입니까? 미국인이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 먼저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 나는 I 뭐합니까? 알고 있대요. know 누구를? 미국인을 알고 있대요. 목적어. 그죠? 미국인이 이제 뭐합니까? 이제 요 꺽쇠 괄호에 있는 부분 써야 되는데 미국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한대요. 그럼 말을 잘하니까 이런 경우 뭐합니까? who 자, 그 사람이 그쵸? 또는 that 말을 하니까 speaks 그렇죠? 요거 수일치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speaks 뭐를 한국어를 Korean well, speak well 하면 잘한다 이 말이죠. 그럼 한국어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는 지금 who나 that이 빠지면 안 되죠. 절대 빠지면 안 되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who is reading처럼 아까처럼 이제 분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생략돼도 상관없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요거 이렇게 생략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상한 문장 됩니다. I know an American speaks Korean well. 그러면 뭐 I know that 이렇게 하든지 그죠? I know that 어떤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정말 한국말을 잘하는 것을 알아 이렇게 되죠. 여기하고 해석이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거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정의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알아 미국인인데 한국어를 잘하는 미국인을 알아 이렇게 된 거죠. 자, 의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책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우 얘기합니다. 세 번째도 배우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구조가 보이시나요? 이 우리말에서 지금 목적격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봅시다. 나는 읽고 싶어 그 책을. 일부러 제가 주어동사 목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나는 만나고 싶어 그 배우를. 근데 여기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 배우. 배우가 마시고 있어 커피 한 잔을. 눈에 뭔가 보이죠? 예, 요거 잘 보세요. 이제 씁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영어 어순으로 쓸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책은 책이야. 책인데 이렇게 보세요. 책인데 내가 읽고
싶었던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책인데 the book 또는 뭐 this book 책인데 그 책은 that 이렇게 하죠. 또 사물이니까 which 이렇게 쓰겠죠. 내가 I wanted 읽었던 하니까 과거니까 wanted to read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새를 가만히 보세요.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명사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얘기해 주는 건데 근데 여기가 주어 여기가 전체 동사 항상 크게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요 read 다음에 지금 요 문장 구조 보세요. 내가 읽고 싶었던 책 이런 건데 영어로 옮기는데 요 두 부분이 이렇게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정확하게는 여기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어디로 갔습니까? 앞에 있는데요. 선행명사로 빠져 있네요. 그쵸? 그래서 뒷자리만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이거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이런 거 불완전 문장이라고 하죠. 관계대명사 주격도 어떻습니까? 관계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다 이렇게 보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선행명사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절은 불완전한 형태로 옵니다. 주격은 관계대명사 자체가 주어 자리에 있다는 거고 목적격은 그냥 그 목적어에 있어야 될 단어가 앞에 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대체로 이 목적격에 있는 뭔가 연결해 주는 것들은 자주 생략이 되더라고요. 말할 때도 안 쓰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도 간단합니다. 책인데 내가 읽고 싶었던 우리말을 영어식으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The book I wanted to read 또는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냥 내가 원했던 책 하면 The book I want 그러면 되겠죠. 간단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만나고 싶었던 배우 그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인데 an actor 여기서 가리키는 거니까 an actor보단 더가 낫겠죠. 자, the actor인데 who 그죠? who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목적어로 이제 가리키는 거니까 whom이 되겠죠. 근데 다 who로 씁니다. 그죠? 그래서 whom I wanted to meet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내가 만나고 싶었더니 그냥 배우의 오른쪽으로 싹 가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 자리가 이렇게 빈 거죠. 그죠? 비어있는데 선행명사로 앞에 툭 튀어나와 있는 거죠. 이것을 뭘로 연결했습니까? 얘로 연결했습니다. 관계대명사로.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관계대명사 목적격.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는 살았는데 목적어가 사라진 주어 동사는 살아있는데 목적어는 사라져 있는 거죠. 사라진 게 아니라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냥 우리 한국말을 보면 한국말에서 내가 만나고 싶었던을 그냥 오른쪽 보내버린 거하고 동일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면 정말 편할 겁니다. 그죠? 예, 간단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은 일부러 제가 주격을 더 넣었습니다. 완전 다르잖아요. 주어 동사인데 여긴 주어 동사 없어요. 배우 자체가 좀 주어 역할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는 배우인데 뭐 합니까? 마시고 있는이죠. 마시고 있는 뭐를 마시고 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배우인데 뭐 the actor 또는 an actor 어떤 배우가 있는데 뭐 하고 있는 who is drinking 그죠? a cup of coffee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주격 문장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주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ING 또 BPP 이런 형태로 비동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 내용만 이 분사에 있는 내용만 쓸 수 있죠. 그래서 an actor 또는 the actor drinking a cup of coffee 그대로 쓸 수 있죠. 자, 옮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 주격과 목적격에 대한 거는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나머지 밑에 두 개의 예문을 지금 일시정지 하시고 말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드셨습니까? 그럼 같이 해볼게요. 자, 이것이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뭐 합니까? 이것이
나다? 이것이 읽고 싶었던? 이것이 책이야? 오는 겁니까? 이것이 책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뭐는 뭐뭐다. A는 B다. 이거 비동사로 연결되는 문장이네. 그러면 this 이것이 그죠? is 일부러 제가 간격을 넓게 이제 띄우고 있습니다. the book. 그런데 보니까 책은 책인데 내가 읽고 싶었던 책 이렇게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일부러 제가 문장 형태로 연결해 버린 겁니다. 내가 읽고 싶었던 그러니까 내가 읽고 싶다 책 이렇게 안 하고 표시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뒤쪽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읽고 싶었던 그거를 이거 다 이 책 수식하는 건데 문장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사의 오른쪽 뒷자리로 와서 여기다 채우면 되죠. 여기다가 그대로 채우면 됩니다. 내가 뭐뭐 하고 싶었던 wanted to read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연결해야죠. 말로 할 때는 지금 끝난 거예요. 근데 글로 쓸 때는 굳이 표현하자면 이 책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니까 that 또는 which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읽으면 this is the book. 책은 책인데 어떤 책? I wanted to read. 내가 읽고 싶었던 책. 이렇게 하면 말로 표현하는 거. 글로 쓸 때는 this is the book that 또는 which I wanted to read.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끝에 끝 문장을 보시면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배우입니다. 그렇죠? 배우가 주어입니다. 배우가 탐 크루즈라고 합니다. 동사. 그럼 이것도 역시 A가 B입니다. A는 B입니다. 문장이죠. 그래서 A is B 문장인데 배우가 액터가 그죠? 액터가 is 탐 크루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배우입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배우네요. 이거 아름다운 배우, 멋있는 배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싶은 배우 주어 동사 형태로 돼 있네요. 그러면 벌써 주어 동사 내가 만나고 싶은 배우니까 이 목적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걸 바로 배우 뒤쪽으로 싹 집어넣을 수 있죠. 그 순서 그대로요. 그럼 액터는 액터인데 내가 만나고 싶은 wanted to meet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뭐 an actor 하든지 the actor 하든지 그죠? 그러면 문장 끝난 거네요. 그렇죠? 그럼 또 하나 굳이 더 붙여주려고 하면 자, 글로 쓸 때는 그 사람을 가리키니까 who 또는 whom 이렇게 가리켜주면 되겠죠.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n actor who I wanted to meet is Tom Cruise. 그렇죠? 또는 an actor I wanted to meet is Tom Cruis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하면 사실 이제 학습자 여러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눌 때는 사실 북한말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제가 이 관계대명사절 쓸 때는 주로 쓰는 게 뭐냐고 하면 위대하신 지도자 누구누구 동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오늘도 네 밥에 이건 방송상 좀 너무 민감한 주제라서 이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북한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수식어가 길어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의 특성이 배우를 얘기하는데 앞쪽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붙어요. 그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질러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어 동사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제일 그 영어를 볼 때 주어하고 동사하고의 이 거리가 긴 것들 있죠. 긴 주어들. 이 구조를 보면은 이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게 형용사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형용사절이 누굽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이나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나 관계부사절이죠.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문장 길게 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이제 우리말의 이런 의미를 우리말에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 가 있구나. 이런 패턴을 들여다보시면은 이제 관계대명사 쉽게 볼 수가 있고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이 강의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할 수 있게끔 이제 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형용사절 연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 소유격하고 그 다음에 관계 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